반갑습니다. 바른약입니다. 여러분들 당뇨 정말 많이 걱정되시죠? 이걸로 시작하시면 당뇨가 많이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인들 당뇨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혈당, 당뇨 걱정되시나요? 한국에는 당뇨에 굉장히 훌륭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요. 이미 외국에서는 당뇨와 콜레스테롤, 체중 감량을 위해 이 식물을 보충제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본 적이 있으실까요? 한국에도 자생하고 있는 이 나무 열매는 바로 메자나무입니다. 한국에도 당연히 메자나무가 있는데요. 이 메자나무의 주성분이 베르베린입니다. 메자나무의 학명을 보면 베르베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메인 성분으로 베르베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메자나무에서 추출한 베르베린을 보충제로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면 한약재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내용들은 이 세 가지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설명됩니다. 자세히 보기란에 세 가지 논문을 올려두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을 보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다른 논문들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베르베린은 혈당, 당뇨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17개의 RCT 논문을 분석했고요. 총 1068명의 환자가 분석됐습니다. 이런 논문들이 분석되었으며 이들을 분석한 결과 베르베린은 기존 경구 혈당 강화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버리는 꽤 강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떨어질까? 이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이쪽 실험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3개월간 1g의 베르베린을 복용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용량 설정을 할 수 있죠. 당뇨의 효과를 보려면 이런 베르베린 제품 500mg짜리를 2알 먹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좀 더 읽어보면 결과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베르베린을 먹기 전후 비포 애프터를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HB1AC 경우 당화 혈색소를 의미하는데요. 7.5에서 베르베린을 복용한 후에 6.6까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를 보면 7.6% 높은 약간 안 좋은 수치에서 우수까지 줄어드는 거죠. 당뇨는 췌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췌장이 작습니다. 췌장 용적을 보면 한국, 아시아인은 68, 서양인은 77, 10% 이상 차이가 나고요. 췌장 내 지방 침착은 3.45 대 2.81로 지방은 더 끼고 인슐린 분비 기능은 7.94 대 12.52로 다른 수치들보다 훨씬 더 많이 부족합니다. 종합하자면 한국인은 췌장은 더 작은데 지방은 잘 껴서 염증이 잘 생기고 암 발생 가능성도 높은데 인슐린은 분비도 잘못해서 췌장이 과부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악이죠. 당뇨의 최악인 췌장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당뇨 진단 기준도 다른데요. 한국 사람은 더 빡세게 엄격하게 잡습니다. 한국은 당화 혈색소 기준으로 6.5 정도로 잡고 있는데 미국은 7 미만입니다. 이 기준이 좀 더 엄격해져서 요즘 정상 범위는 5.7로 최근엔 더 빡세게 잡고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3개월의 평균 당 수치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이 실험 논문도 3개월간을 봤던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혈당이 꽤나 많이 조절되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던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베르베린의 효과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논문 한번 봐볼까요? 이 논문에서는 베르베린의 원리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사질환에 대한 베르베린의 치료 효과, 양리학적 데이터와 임상적 증거 모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베르베린의 전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만과 당뇨, 그리고 지방간, 통풍, 고지혈증 이런 5가지 질환을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영양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부작용도 꽤 적은 편이고요. 이렇게 7가지 제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7개가 베르베린이 혈당에 어떻게 좋은지 그 원리를 나타낸 것들입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고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포도당 흡수와 해당 작용을 촉진, 염증을 억제, 여러 주요 요소를 억제하고 장내 미생물총 불균형을 개선합니다. 베르베린의 경우 혈당 강화 작용이 큰 편에 해당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안 되어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혈당이 무서운 거 아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혈당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이들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 개만 걸리는 분들도 있지만 꽤나 중복되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중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경우 혈관에 이렇게 착착 쌓여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데요.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 고혈압이 걸립니다. 고혈압을 떠나서 이렇게 지방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혈관이 이렇게 막힐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12년간 대사증후군 유병률 변화를 보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남성분들이 유전적으로도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기도 하고 관리를 좀 덜하는 면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드시고 술 좋아하시고 배 나온 분들 3가지 만성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통풍까지 이러면 정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관리하기 귀찮다. 한 알로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베르베린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정말 많은 걸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베르베린은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당이 떨어지는 이 논문, 이 부분 기억하실까요?
제가 밑에 쓱 하나 붙여놨습니다. 베르베린을 먹으면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혈당부터 혈중지방까지 관리가 되는 정말 만성질환에 사용하기 좋은 영양제죠. 혈당과 혈압, 고지혈증까지 다 있다면 살이 다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이 있는 비만에 가까운 분들이 혈당, 혈압, 고지혈증이 없다는 게 이상할 정도죠. 베르베린은 인체 실험은 없지만 그래도 동물 실험에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르베린은 지방 생성을 억제하고 갈색 지방 조직의 열 발생을 유도합니다. 갈색 지방은 칼로리를 열로 태우는 지방인데요.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지면 좋겠다 상상을 자주 하잖아요. 그걸 실현시켜줍니다. 이 갈색 지방이 유난히 많은 분들이 살이 덜 찌는 체질인데요. 그걸 유도해주는 거죠. NAFLD라고 축약되어 있지만 이걸 풀어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에 사실 약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장약들, 밀크시슬 이런 것들 지방간이 진행되는 걸 다소 막아줄 뿐이죠. 치료제는 아닙니다. 지방간 치료하려면 정말 운동하셔야 합니다. 살이 찌다 찔 곳이 없어 이제 간에 찌기 시작하는 건데요. 지방간은 지방간만 딱 오지 않습니다. 비만인 분들, 고지혈증이 그리고 혈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가죠. 저 지방들 다 빼버리기 전에 간에 있는 지방이 빠지기 쉽지 않은데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베르베린이 혈당도, 고지혈증도 그리고 체중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지방간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좋아지면 지방간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간은 사실 지방간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지방이 껴있으면 꼭 염증이 생기고 그 부분이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집니다. 베르베린은 원래 항염증 물질이기 때문에 지방간으로 인한 염증도 다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정로환이라는 약을 아시나요? 냄새가 꽤 독특한 설사약, 배탈약인데요. 요즘은 당이정으로 나와서 냄새가 안 나 먹기가 편해졌죠. 음식 잘못 먹고 배탈이 났다. 그러면 음식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증식해서 배에서 난리치고 있다는 건데요. 그걸 잡기 위한 항생, 항바이러스 물질이 정로환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련이라고 적힌 이 부분, 이 황련가루의 메인 성분이 바로 베르베린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쓸어버리는 거죠. 황련가루의 베르베린, 이미 우리는 이렇게 정로환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장내 세균총까지 커버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논문들, 효능 효과 끝부분에 당뇨 파트에서는 당뇨 걸린 사람들의 망가진 장내 미생물총 불균형을 개선, 비만 부분에서는 비만으로 망가진 장내 미생물총 개선, 지방간 부분에서는 지방간으로 인해 망가진 장내 미생물총을 조절합니다. 장내 세균총에 영향을 주어 도와주기 때문에 장 트러블이 원래 계속 있었던 분들, 장 트러블로 인하여 피부가 안 좋았던 분들에게도 베르베린은 굉장히 효과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베르베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내 세균총을 조절하기에 최대 12주 정도까지만 복용하시고 일정 기간 쉬어주셨다가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내에는 나쁜 세균도 있지만 괜찮은 세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산균, 좋은 장내 세균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들도 베르베린에 약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오래 복용하면 이쪽 좋은 유산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장 12주 정도만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 휴직이 꼭 가지시고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휴약기를 가지신 후에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약만큼 베르베린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중복되어 효과가 너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범위 내에서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혈당을 내리는 기능이 강한 베르베린의 경우 당뇨약을 강하게 드시는 분들이 섭취할 경우 저혈당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즉각적으로 몸에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